하미 여러분, 엔데이어다 커머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고전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번뇌의 뿌리를 함께 탐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사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던 어린 시절에도, 학교에서 경쟁하던 청소년 시절에도,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인생의 8가지 고통 중 하나로 가장 고통스러운 원증회고 유엔성고이쿠, 즉 미운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소르니예브이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괴로움은 단순히 타인을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근원은 자신의 내면이 아직 미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싫어하는 것은 타인의 모습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이기도 하지요. 인간이 육신으로 겪는 4가지 고통 가운데 가장 오래 그리고 깊게 마음을 파고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원증회고 유엔성코이쿠, 즉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이 다시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포르투마터게라셔둠 에별리고의 비에리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구부듣고 추부대 쿠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치온고 규인쿠 존재 자체가 지닌 불안의 괴로움은 어느 정도 의지와 수양으로 견딜 수 있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원증회고는 다릅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로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구와 동료, 스승과 제자, 커뮤니티 생활 속에서 이 관계들은 단절할 수도 완전히 떠날 수도 없습니다. 미워하면서도 함께 살아야 하고, 증오하면서도 함께 살아야 하고, 싫어하면서도 마주쳐야 하는 불가피한 삶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원증회고의 진정한 무게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버서너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고통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 안의 미움과 증오와 불안이 타인을 통해 드러나는 거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피하려 해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결국 내 안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또 다른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시에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인생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가?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부터 티베트 불교의 사자에서에 기록된 원증회고 유엔성고이쿠의 교리와 심리적 의미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티베트 불교 사자에서에 나오는 원증회고 유엔성고이쿠의 의미를 통해 인간관계의 근원적 고통과 해탈의 심리적 조건을 함께 사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그것은 여러분의 사유의 여정을 밝히는 한 줄기 등불이 됩니다. 원증회고 유엔성고이쿠, 미워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이 다시 만나야 하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인간 수행과 치유의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원증회고 유엔성고이쿠를 극복하는 길을 티베트 사자의 서바르도 토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바르도종 인의 세계에서 겪는 모든 환영을 마음의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빛나는 신도 무서운 마귀도 모두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미완의 엄미액과 공포가 외부에 투사된 형상입니다. 따라서 원증회고를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 수행은 미움을 미움으로 보지 않고 업의 거울로 관조하는 것입니다. 술사다이아 서는 스토링케님 제 말합니다.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네 마음의 본성이다. 근데 미워하는 상대를 볼 때 그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대신 그 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는 순간 그 미움은 사라지고 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이것이 티베트식 해탈의 첫 관문, 즉 미움을 통한 자각의 수행 죄차오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핵심 사상인 모든 경험은 마음의 투사 projection of mind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내리 속삭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고 느끼는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은 실제 외부의 실체가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뜻이지요. 이하시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과 심리에서 일어나는 5가지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자. 한 직장인이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듣고 강한 질투를 느낍니다. 그는 동료를 거만하고 불공정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사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한 내면의 상처가 바깥으로 투사된 것입니다. 즉, 동료의 모습은 나의 욕망이 외부에 비친 그림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사라지고 자기 이해가 시작됩니다. 카가자졸 안에서의 시험의 갈등.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머니 자신이 젊은 시절 억눌렀던 자아의 욕구를 아들의 행동을 통해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이기적이라기보다 그 모습이 어머니의 억눌린 자기 욕망을 자극한 것이죠. 이때 미움의 뿌리는 타인에게 있지 않고 자신이 인정하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 샤도에 있습니다. 사회적 집단에 대한 혐오. 어떤 사람은 특정 인종 정치 집단 종교를 이유로 깊은 혐오를 느낍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혐오의 근저에는 자신의 불안과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사자의 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무서운 마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영 화잉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집착과 질투. 한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의 불안함과 의심을 느낍니다. 그는 상대가 나를 속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지만 실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투사된 것입니다. 즉, 불안한 현실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안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환영과 깨달음의 상징.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죽은 자가 보는 무서운 신과 마귀들은 모두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빛나는 신은 자신의 자비심이 형상화된 것이고 분노의 마귀는 자신의 집착과 공포가 드러난 형상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이렇게 배웁니다. 그것을 외부의 존재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로 보라.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네 마음의 본성이다. 라는 가르침의 의미가 실현됩니다. 5가지 예시는 모두 같은 진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은 외부의 실체가 아니라 내면의 미완의 감정 억압된 욕망, 해결되지 않은 업에 의해 투사입니다. 따라서 미움을 미움으로 보지 않고 업의 거울로 관조한다는 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닫는 첫 단계입니다. 심리학적 관점 투사된 그림자 샤도의 통합, 영생, 중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미워하는 것은 당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자아의 일부이다. 심리학적으로 원증회고의 고통은 타인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 사람의 오만 질투, 무책임, 냉정함,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안에 억압된 감정이 비춰진 거울입니다. 따라서 그 미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상사의 권위적인 태도가 미워질 때 그것은 내 안에 인정받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욕망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이 질투날 때 그것은 나의 잠재력이 아직 쓰이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아픔일 수 있습니다. 즉, 원증 회고를 극복하는 2번째 단계는 타인을 통해 자기 내면을 해석하고 미움을 자기 통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적으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원증 회고는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미움을 억누르거나 도피하는 대신 그 감정을 학습 자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예컨어서메이킨 시험틈 교실에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친구를 만날 때 교사는 그것을 벌이 아니라 공감 훈련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 관리자는 그것을 팀 감정 리터러시 훈련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억제보다 표현과 인식을 통해 성숙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적 극복법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말고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초월하라. 불교, 노자, 그리고 공자는 모두 같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써 사라진다. 그레이그 베이스 나타난 브레섹스메노와 노란제 49장에 이르기를 성인은 선한 일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이도 선하게 대한다. 이는 덕이다. 라고 말했고 노노 옹야편에 이르기를 덕으로 원한을 갚으라 이덕보 원고했습니다. 이 경구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해소가 아닌 의식의 전환입니다. 미움을 없애려 하면 더욱 커지지만 그 미움을 포용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소멸합니다. 원증회고는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해결되지 않은 나 자신의 한 조각입니다.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자비로운 재배치이며 영원히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러므로 원증회고를 피하지 말고 관조하라. 그 만남이 불행이 아니라 해탈의 문을 여는 마지막 관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을 예를 들면 60대의 남녀가 함께 살다가 남자가 변하고 여자가 이별의 고통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원증회고 그리고 심리학적 교육학적으로는 관계학습의 마지막 시험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여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일기로 내 마음의 교과서 쓰기를 하세요. 남자가 변한 뒤 여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쌉니다. 이때 왜 저 사람은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왜 그 일에 이렇게 흔들리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감정의 일기를 쓰며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관찰하면 미움의 에너지는 학습 자료로 바뀝니다. 교육학적 의미는 자기 반성적 학습입니다. 심리학적 의미는 정서인식 훈련을 통해 감정의 주체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둘째, 역할 전환 연습으로 상대의 자리에서 보기를 수행하세요. 근데 남자가 무책임하게 행동한 이유를 비판 대신 탐색해 봅니다. 그의 성장 배경, 불안, 두려움을 역할극처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공감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여기서 교육학적 의미는 관점 전환을 통한 사회 정서적 학습입니다. 심리학적 의미는 투사된 분노를 회수하고 나 내면의 상처를 돌보는 감정의 주권 회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패턴의 인식과 내 인생의 수업 복습하기를 하세요. 비슷한 형태의 관계 갈등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업의 반복 시험입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어떤 패턴, 예를 들어 돌봄 중독, 불안 애착, 인정 욕구를 되풀이하는지 관찰합니다. 교육학적 의미는 경험 기반 학습, 고통을 경험으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적 의미는 무의식의 관계 패턴을 의식화하여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통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감정의 객관화로 명상적 관찰자의 시선을 수행하세요. 분노나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구름으로 바라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바람을 관조하는 수행이라 부릅니다. 교육학적 의미는 메타인지의 훈련, 자기 감정과 사고를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적 의미는 감정의 비개입적 관찰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안정 회복과 분노 조절 능력 향상을 돕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첫째, 메타인지적 지식,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습 전략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 메타인지적 조절. 자신의 인지 활동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학습 계획 세우기.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 이 파트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점검.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지? 와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사고 과정을 되짚습니다. 전략 수정. 공부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이 방식은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바꿉니다. 피드백 활용. 시험 결과에 대해 틀린 문제를 다시 보며 실수가 반복되는 패턴을 확인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을 대비합니다. 다섯째, 미움의 에너지를 전환해서 창조적으로 승화를 하세요. 이별의 고통을 글, 그림, 봉사, 명상 등 창조적 행위로 변환합니다. 원증 회고의 고통은 미움의 에너지를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여기서 교육학적 의미는 정서의 창조적 표현을 통한 자기 성장입니다. 심리학적 의미는 승화 과정을 통해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심리적 탄력성의 발현입니다. 이 원증 회고는 남을 미워하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영혼을 다시 교육하는 기회입니다. 관계의 실패는 인생의 낙제점이 아니라 마지막 학기에서 배우는 해탈의 커리큘럼입니다. 60대 여성이 동거 남성과의 관계 파탄으로 고통받는 상황은 메타인지 즉 자기 사고와 감정을 관찰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실제 사례입니다. 이 과정을 4단계, 즉 계획, 자기점검, 전략 수정, 피드백의 흐름으로 예시해 보겠습니다. 각 단계는 티베트 사자의 서해 관조, 수행, 그리고 심리학, 교육학의 메타인지 훈련 개념을 통합해 구성해 보겠습니다. 사례 예시는 60대 여성, 남자의 무책임과 정서적 배신으로 관계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1단계, 계획 감정의 파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계획 세우기를 하세요. 목표는 감정의 폭발을 피하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을 예를 들면 오늘 하루는 남자에 대한 비난 대신 내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자. 대화할 때 감정이 격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10분 산책을 한다. 하루에 한 번은 일기를 써서 내 감정이 언제 가장 요동치는지 기록한다. 티벳식 해석을 하자면 바르도중 이인의 혼이 환영을 만나도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관조하라는 가르침처럼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관조하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2단계, 자기 점검. 내 감정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를 하세요. 목표는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산을 예를 들면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일어나나를 10초간 관찰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는가, 슬픈가, 두려운가를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감정의 강도를 1에서 10까지 기록해보며 자신의 반응 패턴을 시각화합니다. 티벳식 해석을 하자면 티벳 사자의 서의 구절,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 마음의 본성이다. 즉 감정은 나를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는 비침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제3단계, 전략 수정.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선택을 하세요. 목표는 과거의 반응 패턴을 의식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대응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산을 예를 들면 이전에는 왜 나에게 이렇게 했으냐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다고 나 중심 언어로 표현합니다. 관계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에너지를 자기 성장 활동 독서, 명상, 봉사로 전환합니다. 하루를 미움의 날이 아니라 연습의 날로 제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감과 관조를 실습하는 날이다. 티벳식 해석을 하자면 업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감정적 자동 반응을 멈추고 의식적 선택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피드백 경험을 통찰로 바꾸세요. 목표는 감정의 경험을 배움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가 끝날 때 오늘은 내 감정을 얼마나 잘 관찰했는가를 점검합니다. 오늘은 분노가 8이었지만 어제보다 빨리 가라앉았다. 처럼 변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티벳식 해석을 하자면 관조의 회향이라 하여 자신의 수행 경험을 우주적 자비로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즉 미움을 배우고 넘어선 자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고통을 지혜로 환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조의 회향이란 티베트 불교의 관조의 회향은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향은 회전취향의 줄임말로 자신이 닦은 선행과 수행의 결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메타인지 수행의 4단계 감정의 해탈로 가는 길. 인생의 고통, 특히 원증회고의 괴로움은 결국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응으로만 살아갈 때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티베트 불교의 관조 수행과 현대 심리학의 메타인지 훈련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길을 가리킵니다. 첫째, 계획의 단계. 감정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는가를 관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티벳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환영을 보기 전에 이미 마음의 등불을 켜두는 일, 즉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나를 지키는 첫 대비 수행입니다. 둘째, 자기 점검의 단계. 이제 실제 상황 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펴봅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말다툼 중일 때, 혹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숫자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계는 티벳 사자의 서의 말처럼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네 마음의 본성이다. 즉 감정을 피하지 않고 내면의 빛으로 직시하는 연습입니다. 셋째, 전략 수정의 단계. 감정을 인식했다면 이제 반응 방식을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비난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I message, 즉 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았다 라고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자기 성장의 방향 명상, 독서, 봉사로 돌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고리를 끊는 행위라 부릅니다.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내 반응의 습을 바꾸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넷째, 피드백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의 수행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노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라앉았는가? 이 과정을 기록하고 통찰로 바꾸는 것이 바로 관조의 회향입니다. 고통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지혜로 환원시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고통을 초월한 존재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 4단계는 감정의 바르도를 건너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계획으로 대비하고 점검으로 자신을 관찰하며 전략 수정으로 반응을 바꾸고 마지막에는 피드백으로 통찰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미움은 수행이 되고 고통은 스승이 되며 상처는 지혜로 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유의 여정을 밝히는 한 줄기 등불이 됩니다.